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내가 사는 삶엔 방향이 있다면 내 생각에는 각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고 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행복한 극락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생각의 각도의 저자이자 행동심리학자인 이민규 작가님은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의 각도를 단 1도만 바꿔본다면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가 말하는 인생을 180도 바꾸는 생각의 각도 1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는 영웅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웅입니다. 위대한 랍비 조세아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내게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왜 당신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누구처럼 살지 못했다거나 큰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미래의 성공만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헤르만 헤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듯이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주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만의 길을 느긋하게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경쟁자로 의식했다면 애당초 그 게임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달팽이는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하늘을 나는 참새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죠. 모두 각자의 모습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삶을 즐길 뿐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의 내 소확행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마법의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계좌에는 2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매일 아침 86,400달러, 하나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지만 그날 안으로 쓰지 않으면 돈은 모두 사라집니다.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고요. 둘째, 은행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요. 만약 이런 선물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이 마법의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금되는 돈은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겐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이 예치되고 시간은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없고요. 시간은행은 예고 없이
우리의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 예고 없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어지는 86,400초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오늘 내 계좌에 입금된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방금 1억이 넘는 돈이 매일 입금된다고 상상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설레고 감사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후 5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멋진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는 어렵죠.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에 감사하고 희망찬 다음 날을 상상하면 다음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기적처럼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를 짓고 일어나세요. 활짝 웃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내 계좌에 입금된 시간을 함께 즐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사업가가 부둣가에서 한 어부를 만났어요. 어부의 배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럼 더 오래 일해서 더 많이 잡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 몇 마리 나눠줄 정도만 잡으면 되지 않겠소? 그럼 남은 시간은 뭘 하시는데요? 어부는 사업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잠 자고, 책 읽고, 애들과 놀아주고, 낮잠도 자죠. 그리고 저녁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죠.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저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그 돈으로 큰 배를 사겠어요. 그러면 어획량이 늘어나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겠죠. 나중에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으로 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부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한 15년에서 20년? 길어야 25년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사업가가 말합니다. 그야 늦잠 자고 책 읽고 애들과 놀아주고 낮잠 자면 되죠. 그러고는 저녁이 되면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면 되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어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깊이 음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면서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릴 줄 압니다. 행복의 깊이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향유, 즉 누리면서 가지는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같은 음식도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음식 고유의 맛을 음미하며 식사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길을 가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길가의 꽃과 풀을 유심히 관찰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깊이 음미하고 누림으로써 행복감을 높이고 행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을 심리학에서는 향유하기 또는 음미하기라고 합니다. 향유하기는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첫째, 감사하기입니다. 긍정적 경험을 제공해준 세상과 사람에게 깊이 감사할 줄 압니다. 둘째, 감탄하기입니다. 평범한 일상도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여기며 감동하고 감탄할 줄 압니다. 셋째, 자축하기입니다.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자긍심이 높습니다. 넷째, 심취하기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에 수반하는 신체적 쾌감과 정서적인 흥분을 깊이 느끼고 지속시킬 줄 압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좀 더 누리고 음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 국립예술박물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죄로 밧줄에 몸이 묶인 벌거벗은 여자 조각상인데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이 작품을 만들던 중 섬유성 암으로 오른손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훗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해요.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를 선호합니다. 반면에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바꿔야 합니다. A라는 내담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3살 때 일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야단 맞고 혼나고 구박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 같은 윗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합니다. 저자는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A씨는 어떤 아들이고 지금까지 아버지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나요? 내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 시절의 아버지 탓만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래서 나는 대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탓했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생각의 각도를 바꾸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포기하는 일에도 끝까지 도전할까요? 자신을 바꿀 때도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나는 소심한 성격을 타고나서. 성격은 갈고 닦기 나름이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이건 당신의 생각은 옳습니다.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질이나 재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야 하여 결국 변화를 이뤄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대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둘째, 재능 및 자질은 고정 불변하다고 믿는 대신 재능 및 자질은 갈고 닦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 가능하다고 가정하세요. 셋째, 도전 상황에서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대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낸다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든 도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넷째, 실패할 때 실패를 변화 불가능에 대한 증거로 선택하는 대신 실패를 성공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나 디딤돌로 여기며 더욱더 노력합니다. 다섯째,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성공 사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고 배우며 영감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해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분일 거예요.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여러분이 해내고 싶은 일을 하나씩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정월의 어느 추운 날 아침, 달팽이가 벚나무에 얼어붙은 줄기를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천천히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딱정벌레가 갈라진 나뭇가지 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말합니다. 이봐, 그래봤자 시간 낭비야. 아무리 올라가도 벗지는 아직 없어. 그러나 달팽이는 태연히 계속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위에가 닿을 때쯤에는 벗지가 있어. 휘둘리지 마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길게 내다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남이 뭐라 하든 꾸준하게 자기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휘둘리지는 마세요.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배우되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행하되 서두르지 마세요. 세상에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벽을 뚫지 못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습니다. 내달리는 말은 심리밖에 못 가지만 뜨벅뜨벅 걷는 소는 만리를 갑니다. 소리 없는 벌레처럼 뜨벅뜨벅 걷는 소처럼 서두르지 마세요. 멈추지도 마세요. 남이 뭐라 하든 길게 내다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가고 싶은 나만의 길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하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 지금의 인생을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향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소유보다 주어진 것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둘, 감동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셋, 가끔 삶의 유한성을 떠올리며 순간순간을 깊이 음미합니다. 넷,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섯, 아직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섯,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매진합니다. 일곱, 앞만 보고 달리지 않고 때론 멈추어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여덟,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고 나면 모두 사소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홉, 어쩔 수 없는 일을 걱정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합니다. 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곱씹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압니다. 오늘은 이민규 저자의 생각의 각도와 함께 했습니다. 마음공부 에세이 느낌이 나는 자기계발서인데요. 생각의 각도를 아주 조금만 바꾼다면 인생을 훨씬 멋지고 행복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들을 다양한 우화와 상당 경험과 함께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중간중간에 있는 명언과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깊이 마음에 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꽉 막히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계기로 늘 인생을 향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